안녕하세요. H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시간 내서 들어봐 주시면 제 삶에서 변화된 것 하나는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나?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급상승 중인 비즈니스 유튜버들이죠. 책사꾸님, 자청님이죠. 엔잡하는 허대리님, 그 다음에 손임찬님의 영상을 보시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꼭 지녀야 할 능력 한 가지를 꼽는데요. 그것은 바로 능동성이라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 능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유튜버 분들은 월에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은 능동성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능동성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바로 시행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유튜브 할 거야. 나 이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을 해놓고 시행하는 사람을 진정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 결과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나요? 많다고 하면 열에 둘, 셋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진짜 해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아, 바빠서 못했어.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 못했어.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도 돈을 벌고 싶다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유튜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시행해보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정말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본인이 정말 해보고 확인해야지만 그에 따른 경험에서 오는 경험치를 축적하게 되고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진짜 찍어 먹어보는 사람이겠죠. 여기까지 듣고 본인이 정말 능동적인 사람이고 돈을 벌고 싶다면 자청님이나 책사꾸님, 엔잡하는 허대리님, 손임찬님의 채널로 가서 영상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론들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로 풀어내는 곳이니까요. 저도 그 채널들을 구독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제가 해봤던 것만 꼽아봐도 능동적인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것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블로그, 물생활, 물고기 키우는 일이에요. 가죽공예, 아카펠라, 그 외에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엄청 깊게 파고들어서 결과까지 도출을 했던 분야들이에요. 첫 번째, 블로그는 제 목표였던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광고비를 벌어봤어요. 유튜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광고를 달려면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 되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일 방문자 수 어느 정도 선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했을 때 애드센스 광고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광고비를 한 30만원 정도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물고기를 키웠던 이유가
번식을 시켜서 대량 분양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 단위로 벌었었거든요. 그리고 가죽 공예를 배워서 플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도 해봤고요. 지금은 작은 소품부터 가방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펠라는 팀을 구성해서 공연도 해봤어요. 돈을 받는 그런 공연까지요. 이렇게 저는 한번 시작하면 거의 끝을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험치도 많이 쌓았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 좀 부족했다는 건데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계속 운영했다면, 물고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키워왔다면, 가죽 공예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돈 걱정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만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제 경험을 덧붙여 말했던 것처럼 능동성과 더불어 필요한 건 분명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지속성이 계속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지금보다 훨씬 큰 혜택으로 다가왔겠죠. 아무리 능동적인 사람이라도 지속성이 결여된다면 잠깐의 작은 혜택은 누릴지언정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사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런 능동성도 지속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속성 자체가 남들보다 더욱 높은 지속성, 어느 정도 목표가 도달을 했다고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꾸준함이 없으면 능동성의 효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능동성의 핵심은 지속성이 동반되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